서울에서 친해진 지 얼마 안 된 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저기는 친구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오늘 와가지고 저한테 ASMR 잘 들었다, 뭐 듣고 잤다 그러는 거예요. 예,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공부를 잘해요. 예, 저희 학교 모의고사 15등 이랬나? 와, 대단한 친구예요, 대단한 친구. 15등. 전 100등이거든요. 어쨌든 ASMR 찍고 싶은데 찍을 만한 주제가 없어서 그냥 저 과학 공부할 겸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저 자야 되니까 이건 좀 빨리 끝냅시다. 얘가 더 중요하긴 한데 피곤해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울 거는 원소의 규칙성과 원소의 결합입니다. 자, 이것을 배우기에 앞서 먼저 주기율표에서 대해 알고 가야 되는데요. 주기율표 중학교 때 다 배웠죠. 모르고 있으면 진짜 뒤져야 됩니다. 수에리비 비쇼치로프네 남알시 이낭여마 카카 모르면 안 돼요. 수에리베 북탄시 남플네 남알시 이낭여마 카카 이거 진짜 모르면 안 됩니다. 다 알고 있다는 존재하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근데 우리 중학교 때는 이걸 그냥 외우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 원소의 특성을 알아야 해요. 특성을.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색깔별로 분류가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앞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은 금속 원소예요. 금속. 파란색은 준금속이고요. 핑크색은 비금속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로는 족, 세로는 주기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1족, 2족, 3족, 4족, 5족, 6족, 7족, 8족 해서 18족까지 있고요. 족은 우리는 3족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물론 칼륨 때문에 4족까지 알고 있으면 되지만 보통 우린 20개만 외울 거니까 3족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제 주기율표는 원소를 원자번호 괄호 열고 양성자수 순서대로 배열하여 했을 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주기율이라고요. 그 주기율표는 그 앞서 말한 주기율을 표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주기율표에서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 1족과 17족이에요. 이 1족에 있는 이 원소들을 알칼리성 금속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될 게 1족은 수소가 있잖아요. 수소는 금속이 아니에요. 비금속 원소란 말이죠. 그래서 이 도였어요. 방금 도레미알 도. 파샵 어쨌든 수소는 알칼리성 금속이 아니에요. 왜냐면 수소는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알칼리에서 외워야 되는 거는 리나칼, 리튬, 나트륨, 칼륨. 이거 리나칼 외우셔야 돼요. 리나칼 아시겠죠? 그리고 17족은 할로젠족이라고 하고요. 불연부아. 자, 여기 리튬, 나트륨, 칼륨. 그리고 자, 여기 17족에 플루오린 염소. 근데 브로민 아이오딘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알칼리와 할로젠 두 개로 나누는데 오늘은 이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일단 금속 원소는 대체로 주기율표 왼쪽에 배치되어 있어요. 제 기준 왼쪽은 여기에요. 비금속은 보통 이렇게 오른쪽에 대각선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도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금속 원소의 특징은 대체로 광택이 있으며 열과 전기가 잘 통하고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그 단단하니까 힘을 가면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변합니다. 그리고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예요. 근데 비금속은 광택이 없고 대부분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요.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그리고 실온에서 대부분 기체 혹은 액체, 고체 다 돼요.
소주결표 1쪽에 위치한 친구들이고요. 실온에서 고체 상태이고요. 광택이 있고요. 칼로 쉽게 자를 수 있어요. 금속인데 칼로 어떻게 자르냐고요?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딱딱하지가 않고요. 굉장히 무른 금속들입니다. 그리고 반응성이 되게 좋아서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도 되게 잘 반응을 하고요. 이런 불갈도 되게 반응을 잘해요. 그래서 얘네는 액체 파라핀이나 석유 같은 기름에 보관을 해야 돼요. 실온에 보관하면 산소와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물과 격렬하게 반응을 해서 만약 물과 반응을 시키면 수소 기체를 발생하고요. 이 반응하는데 이 수용액은 염기성을 띠어요. 그래서 이 페놀프리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해요. 붉은색이 염기성이고 푸른색이 산성인 건 다들 아시죠? 다시 정리해보면 알칼리 금속은 1쪽에 위치하고요. 리튬, 나트륨, 칼륨 있고요. 실온에서 고체 상태이고 은백색 관탱이 있으며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불려요. 그리고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을 쉽게 하고요. 이 불이랑도 격렬하게 반응을 해서 반응을 하면 수소 기체 시키고 이 반응한 수용액은 염기성을 띱니다. 이 정도로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커요. 그러니까 칼륨이 제일 크고요. 리튬이 제일 작은 거지. 자, 반대로 이 할로젠은 이 비금속 원소 중 주기율표 17쪽에 위치한 애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선생님, 주기율표 쪽의 맨 끝은 18쪽 아닙니까? 근데 왜 알칼리 금속은 왜 첫 번째 1쪽이면서 할로젠은 왜 17쪽이죠? 라는 질문이 들어와야 정상이에요. 자, 이 18쪽 원소는 저 뒤에 나중에 다룰 건데 얘네는 전기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남이 건드는 걸 되게 싫어해. 딱 지들 혼자만 있어도 완전히 안전한 상태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나중에 뒤에서도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해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17쪽 원소로 하는 거예요. 얘네는 안전하지 않거든요. 자, 얘네는 비금속이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비금속에 뭐가 있었죠? 이 할로젠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외우셔야 돼요. 불연부아. 그리고 얘네는 원소마다 고유의 색을 띄어요. 보시면 색깔 다 다른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도 알칼리와 마찬가지로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이 굉장히 커서 얘는 수소와 반응을 해요. 수소와 반응을 하면은 산을 형성시키거든요. 산이 뭐냐면 할로젠과 수소. 이거 외우셔야 돼요. 할로젠 금속은 수소와 반응을 해서 산을 만든다. 산이란 할로젠과 금속을 할로젠과 수소를 얘기한다. 죄송해요. 지금 피곤해가지고 말이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리고 얘네도 반응성이 커서 대체로 다른 원소들과도 쉽게 반응해요. 염소나 나트륨 같은. 염소는 그 나트륨이랑 반응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이 됩니다. 염화나트륨. 나중에 결합대 배울 거예요. 이제 넘어가서. 그리고 얘네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작아요. 알칼리 금속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내려가면 갈수록 반응성이 크잖아요. 근데 할로젠은 반대로 이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반응성이 작아서 플로린이 반응성이 제일 크고 그 밑에 아이오딘이 반응성이 제일 작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온을 배울 거예요. 자, 이온을 배우기 앞서 전자 껍질과 원자과 전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학교에 있는 과학 선생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름 네 글자인데 선생님께서
가로를 족이라고 하고 세로를 죽이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말했는데 어쨌든 요 주기, 이 같은 주기에 있는 이 원소들은 전자과 껍질 개수가 같습니다. 전자과 껍질이라니, 전자 껍질, 아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말이 계속 안 나오는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같은 주기 원소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의 수가 같습니다. 예, 여기 1족 같죠? 2족 같죠? 3족 같죠? 예. 그리고 원자과 전자란 무엇이냐? 이 전자 껍질 제외각, 그러니까 가장 바깥에 있는 들어있는 이 전자들, 근데 그냥 전자가 아니라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들을 원자과 전자라고 합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8족 원소들은 얘네 혼자만으로도 안전한 상태라고 했어요. 안전하다고. 그래서 얘네는 원자과 전자수가 0이에요. 왜? 안전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하지 않거든. 아, 여기서도 하나 알아가야 될 거. 이 껍질에 머물 수 있는 전자의 개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껍질, 첫 번째 껍질에는 최대 2개, 몇 개? 최대 2개까지 전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1쪽에 보시면 수소와 헬륨이 있죠. 수소와 헬륨은 껍질이 하나씩 있는데 얘는 전자 1개, 얘는 전자 2개. 그리고 이 주기로 넘어가면서 껍질이 하나 더 생겨요. 자, 첫 번째 껍질에는 2개가 있고요. 두 번째 껍질은 최대 8개, 세 번째 껍질도 최대 8개, 이렇게 해서 8개가 되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면은 최대가 8개가 아니라 더 많아져요. 그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가서 배우시고, 지금은 저희는 첫 번째 껍질에는 최대 2개, 그 이후로부터는 최대 8개까지 형성될 수 있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18족 원소들은 꽉꽉 차있어요. 꽉꽉. 첫 번째 헬륨도 꽉꽉 차있고, 여기 네온도 꽉꽉 차있고, 아르곤도 꽉꽉 차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이 제외각 전자들 이 8개가 꽉 차있지만 얘네가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과 정자수가 몇 개다? 0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습니다. 1족에는 원자과 전자수가 1개고요. 2족은 2개, 13족 3개, 14족은 4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는 껍질수가 같고요. 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기와 껍질만 알면은 그 원소가 어떤 원소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1족 원소인 리튬, 나트륨, 칼륨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1개겠죠. 1족이니까. 그러면서 그 1개를 잃고 이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가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양이온이에요. 그러면 2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2개죠. 그럼 얘네 2개를 잃고 이온이 되기 때문에 이가 양이온이 되겠죠. 반대로 17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7개겠죠. 그러면은 7개를 잃는 것보다 1개를 얻는 게 빠르니까 1개를 얻어서 일가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다 배웠죠? 이온 중학교 때.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OS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현대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은 양성자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OX. 정답은 O죠. 양성자 순서대로 아까 배열되어 있다고 제가 괄호 열고 필기하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OX. 뭐야 X야? 아니잖아. 같은 주기는 껍질 수가 같지 그 원소 그게 비슷한 게 아니에요. 진짜 너무 잘 먹는다.
양이온과 같은 안전한 게 되는 거고요. 음이온은 이 오른쪽에 있는 비금속, 얘네는 막 7개, 6개 이러니까 7개, 6개를 얻는 것보다 1개, 2개를 얻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원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전한 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와, 얘네 진짜 중요합니다.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은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결합하는 애예요. 자, 이거 외워야 돼요. 이온 결합은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결합하는 거예요. 음양이 결합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는 화결합, 그러니까 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하는 거라고요. 자, 그림으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가 되고, 얘네와 얘네가 이렇게 만나 합쳐지면서 이온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온 결합의 물질적 구조는 이거, 이 종이면체 모양을 보시면 이온 결합의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인 형태로 결합하여 3차원적인 배열을 한다. 대표적으로 이 이온 결합을 하는 친구들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트륨은 일가 양이온이고요. 염화 이온은 일가 음이온이에요. 그러면 얘네는 전자를 하나씩 잃었고 전자를 하나씩 얻은 거죠. 하나씩 잃고 얻은 애들이 몇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그러니까 1대1로 결합을 해. 1대1로 결합을 해서 이온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온 결합 물질은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결합하여 3차원적으로 배열되고, 아까 그 정육각형 맞죠? 정육면체 맞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여 전기적으로 중성을 나타내는 이온의 개수 비로 화학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 아까 앞에 말한 나트륨과 염화, 얘네는 한 개씩 옳고 한 개씩 잃어서 1대1로 합체가 돼요. 근데 이 나트륨과 산소도 결합을 해야 되는데, 나트륨은 한 개를 잃었지만 산소는 2개를 얻었다고요. 얘는 하나고 얘는 2개잖아요. 그럼 얘가 얘한테 맞춰줘야 돼요. 그럼 얘도 하나를 잃은 게 2개를 잃게 돼야 되니까 나트륨이 2개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얘랑 개수가 맞으니까. 그래서 나트륨이 2개가 돼야 되니까 이 화학식을 쓸 때 나트륨 뒤에 조그만하게 숫자 2를 쓰는 거예요. 나트륨이 2개가 되었다. 이렇게 조그만하게 2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Na2O라고 하는 화학식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알루미늄과 산소. 알루미늄은 3가 양이온이에요. 그러니까 3개를 잃었다고. 그치만 산소는 2개를 얻었잖아. 그럼 이 3개랑 2개가 샤브가 돼야 돼서 똑같아져야 돼. 그러면 뭐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얘 3개는 6개가 되면 되고 2개도 6개가 되면 딱딱 맞으니까 3개가 6개가 되려면은 2개가 필요하고요. 2개가 6개가 되려면 3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Al2O3라고 하는 화학식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비율, 이거 계산해서 할 줄 알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온 결합이고요. 그 다음은 공유 결합입니다. 공유 결합은, 이온 결합은 양이온이랑 음이온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공유 결합은 이 비금속 원소들끼리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해서 만들어지는 걸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애들끼리만 하는 거라고. 금속 원소는 하지 않는다고. 공유 결합의 형성. 비금속 원소는 전자
그러면서 H2O 물이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렇게 이해만 하면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서 이 공유 전자상수에 따라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등으로, 그러니까 공유 전자상수가 하나면은 단일 결합이고요. 두 개면은 이중 결합, 세 개면 삼중 결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일, 이중, 삼중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물질 특징을 한번 봐야겠죠. 이온 결합으로 생성된 물질, 대표적으로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질산나트륨, 탄산칼슘, 수산화 마그네슘 등이 있습니다. 몇 개나 알고 가시면 좋아요. 공유 결합, 대표적으로 수소와 산소, 물, 이산화탄소, 뷰테인, 포도당, 설탕 등이 있습니다. 수소도 H2죠. 산소, O2, 물, H2O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얘네 전기 전도성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우선 공유 결합한 애들은 전기 전도성을 띠지 않아요. 공유 결합한 물질은 물에 녹으면 대부분 이온으로 나눠지지 않고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비금속 원소라서 전기 전도성을 띠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 이 비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의 특징을 할 때
쥐야 그게. 칼륨은 이거 일족이잖아. 근데 어디 갔어? 아니 어쨌든 아니 이거 근데 알고 있어야 돼. 아 지금 너무 피곤해 생각도 안 나. 염소는 17족이라서요. 일가 음이온이잖아요. 근데 칼륨은 이가네. 칼륨은 이가 양이온이니까 염소는 하나고 칼륨 두 개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두 개 맞추려면 얘가 두 개 있어야겠죠. 그래서 CLD에 작은 이 붙인다 했잖아. 그래서 CaCl2라고. 질산나트륨 NaNO3는 고체 상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자, 이 질산나트륨이 이온 결합이든 공유 결합이든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 전도성을 둘 다 띠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이거 보면 그냥 고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 하면 무조건 그냥 X 하면 되는 거야. 자, 다음 공유 결합 물질인 산소 분자 화학식은 O이다. 공유 결합 결합을 하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하나든 두 개든 뭐가 만나겠지. 근데 그냥 O는 그냥 화학식이 아니라 그냥 원소잖아. 산소 원소 8번. 아 이거 당연히 틀리는 거지. 물 분자에서 수소와 산소는 모두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룬다. OX. 물 분자 뭐야? H2O지. 아까 우리가 공유 결합을 하면 정기적으로 안정이 딱 된다 했잖아. 나 한 개 필요해. 너도 한 개 필요해. 그럼 내가 한 개 줄게. 너도 한 개 줘. 이렇게 하면서 딱 안전해진다고. 그러면은 이 비활성 기체 18족 원소와 같은 안전한 형태가 딱 만들어진다고요. 포도당은 액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이 있다. OX. 자, 액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이 있으려면요. 어떤 결합을 해야 돼요? 이온 결합을 해야겠죠. 근데 포도당의 분자식은 C6H12O6예요. 이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는 무슨 원소예요? 비금속 원소죠. 비금속 원소들이 결합한 게 뭐예요? 공유 결합이죠. 그러면 얘네는 액체 수용액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을 띌까요? 안 띌까요? 안 띠겠죠? 예, 안 띱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피곤하다. 뭐, 이 정도면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2시 반 넘었습니다 지금. 오늘이 4월 며칠이야? 4월 23일 수요일인데 시험 일주일도 안 남았거든요. 28일이 시험이라. 근데 제가 아직 수학, 영어는 학원에서 하고 과학은 다 배웠던 거라 한 번 했는데 재밌고 계속했고요. 사회도 안 했고 국어도 안 했고 한국사도 안 했어요. 세 개를 안 했는데 얘네는 그냥 시험 치기 전에 자습 시간에 하려고. 약간 TMI를 하자면 오늘 이펙터를 하나 샀어요. 예, 이 엠베이브에서 나오는 블랙박스라는 멀티 이펙터예요. 얘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친구야. 앰프 캐비넷이랑 모듈레이션 같은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 컴팩트 멀티 이펙터 뮤에서 샀습니다.
쉬고요.